상상에서 현실로 AI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마법. 김진석 파트너님께서는 그 스토리 앤 레코드라는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주는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최병찬 파트너님은 공공기관 오지에서 생존하기라는 인스타툰을 연재하고 계시고, 스토리의 힘만으로도 두 달 만에 천 명의 팔로워를 얻게 되셨다. 네, 천만이라고 할 뻔했네요. 천 명의 팔로워를 이제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이제 스토리텔링의 힘, 그리고 마법에 대해서 토크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네, 일단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진성님이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Q&A 받는 순서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발표할게요. 잠시만요. 네, 아까 자기소개 하긴 했는데, PPT에 넣어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최병찬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인스타툰도 하고, 소설책도 내긴 했었었는데, 그래서 인스타툰 혹시 모르실 분 계실까와 이런 캐릭터로 이제 오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소설은 그 단편 소설 같이 쓰는 사람들이랑 같이 작성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 가지인데, 일단 인스타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이 오지툰을 기획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인스타툰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GPT를 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도, 왜 오지툰을 만들었냐 하면은, 야, 이거 짤방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야, 공대생들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거짓말 아니냐 하는데, 사실 힘든 건 맞는데 힘들다고 표현을 못해서 막 힘들다는 그런 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지 근무가 정말 힘든데 왜 힘든지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해가지고 제가 오지 관련된 인스타툰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대체 오지 근무가 어떻길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오지에서 이제 로켓 배송을 하면은 어떤 화면이 뜨는가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로켓 배송을 하면은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로켓 위에 플러스 2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로켓 배송 보통 파란색이잖아요. 요 오지에서는 로켓 배송이 안 돼요. 그래서 이틀 이상 걸려요. 이틀 이상 걸리고 배민 되겠어요? 이 배민 하면 다 텅이에요. 텅텅텅텅텅. 그래서 이런 오지의 그런 재밌는 일상들을 한번 인스타툰으로 그려볼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인스타툰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스타툰은 어떻게 만들 건가? 첫 번째,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재밌게 이야기를 할 건지. 두 번째는 인스타툰을 어떻게 만들 건지. 세 번째는 캐릭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GPT를 활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계속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제작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질문 하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재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가 재밌을까요? 라고 하면은 사실 재미는 주관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뽀로로 그림이 있는데, 뽀로로를 저희가 보면은 그렇게 재밌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어린 애들이 보면은 뽀로로는 정말 재밌단 말이에요. 그 옆에 이제 이 그래프는 경제 그래프인데, 이걸 애기들한테 보여준다? 애기들은 전혀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그래프에 관심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재미는 주관적인 요소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타겟층을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타겟층에 맞게 재밌는 이야기를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 오지툰을 그릴 때 타겟층이 세 개로 나눠진다라고 봤어요. 첫 번째는 공공기관 공기업 준비생. 아무래도 공기업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 만화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미혼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결혼을 한 사람. 이렇게 타겟층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GPT의 도움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짰던 프롬프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그냥 당신이 뭐 콘텐츠 전문 제작자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나는 공공기관에서 오지 생활을 하는 내용으로 만화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오지 생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덧붙였어요. 오지는 사람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그 외지에 있는 곳이다. 그리고 타겟층은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좋아할 만한 에피소드를 다섯 가지만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뽑아줬는데, 사실 모든 내용이 다 필요한 건 아니라서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만 추출한 거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공기관 준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재직할 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혹은 입사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궁금한 사항이 될 거고요. 공공기관 지식다 같은 경우에는 오지와 도시 문화가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이 들어올 텐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만들었었던 만화의 썸네일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실제로 오지에서 저희 집으로 올 때 4시간이 걸리고 환승이 5번 정도 걸려요. 이런 내용과 오지에서는 버스가 환승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버스 시간 배차표가 3시간, 4시간인데 환승할 버스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글을 인스타톤에 맞게 바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는 제가 공공기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일기로 먼저 작성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 긴 글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을 처음에 이렇게 쓰고 인스타툰을 작성을 할 때 그리고 이거를 요약을 합니다. GPT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서 뭐 사내 측량을 했을 때 벌어졌었던 일이다. 측량했었던 신청인이 뭐 미디어에 나온 뭐 약초꾼처럼 생겼다. 근데 이 민원인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산삼을 캤던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좀 약간 노가다성이었는데 이제 GPT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인스타툰에 맞게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소리냐? 인스타툰의 구조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요 네모박스 안에 있는 네모박스가 나레이션이고요. 여기 있는 게 대사, 이게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엄청나게 길었었던 글 있죠? 그 글을 이 형태에 맞춰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바꾼 내용을 제가 인스타툰으로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레이션 보면은 민원인은 미디어에 나오는 약초꾼과 같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디어에 나오는 약초꾼 그 자체였음이라고 저는 이제 조금 각색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고 두 번째는 저번에 본 인터넷 글 때문에 나는 무서웠다. 그 저번에 봤던 블라인드 글 때문에 이거는 민원인들이 피해야 되는 복장의 예시인데 민원인이 이런 복장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뭐 벌벌 떨었다.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신청인은 따뜻한 분이었다. 물부터 드시오. 이거를 조금 각색을 해서 다행히 신청인은 따스한 분이었다. 산에 올라가기 힘드니 물 먹고 가시죠. 그 다음 마지막은 신청인 이 말을 할 때까지 뭐 산에 산삼이 있는데 먼저 캐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캐릭터 작성이에요. 인스타톤을 대표하는 캐릭터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캐릭터는 단순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귀엽고 동글동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눈사람으로 결정을 했는데 왜 눈사람이냐면은 이게 제가 일하는 근무지 사진이고요. 이거는 놀랍게도 4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오지게 내리기 때문에 제 캐릭터 이름도 눈오지고요. 그래서 눈사람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눈사람 캐릭터가 좀 진부해요. 왜냐하면 좀 많이 진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항상 눈사람을 보면은 머리에 모자가 있거나, 뭐 코엔 당근이 있거나, 팔은 나뭇가지가 있는 이러한 캐릭터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썼던 프롬프트고요. 당신은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아래에 눈사람 이런 특징이 있어. 이걸 한번 비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코에는 당근 대신 바나나 달아봐라. 아니면 머리에 커다란 뭐 요리사 모자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전 얻은 거죠. 아, 그러면은 코에 당근 대신에 머리에 당근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에 이렇게 당근을 단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가 보통 이제 이동시에 2명이 필요하거든요. 이 아이디어에서 이제 확장한 게 그럼 당근에다가도 인격을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당근과 이 눈사람 캐릭터가 계속 대화를 해가는 이런 캐릭터를 전 완성해가지고 조금 더 캐릭터를 독특하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이 캐릭터는 제가 만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뒤는 이제 저랑 같이 파트너 하시는 진성님 발표 들으시고 그 뒤에 Q&A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중간에 근데 그 내용이 바뀌면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Q&A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상관없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거 있었습니다. 그 예. GPT를 실제로 쭉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병산 파트너님께서 워낙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기술들이 있으셔서 되게 번뜩이는 이런 걸 인격을 부여해볼까? 이런 걸 해볼까?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GPT를 좀 더 활용했을 때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어느 부분에서 막히면은 저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일단 질문을 또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야기라는 거는 저도 소설을 한 7년 정도 썼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를 하면은 저희는 계속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혜님이 이 과정에서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이제 피드백을 줘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질문을 잘해야 아이디어를 잘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리스트 같은 거를 지피터스한테 공유를 해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중이긴 합니다. K님 질문이 인스타툰은 어떤 걸로 그리시나요? 원래 그림을 그리셨나요? 아, 저 클립 스튜디오라고 그 웹툰 작가들이 쓰는 그 툴로 그리고 있고요. 그림은 원래 안 그렸었고, 그린 지 지금 이제 한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찬님은 그 동생분이 두 분 계신데, 네, 그 삼형제 중에 첫째시고 둘째 분이 음악을로 참여를 하셨었고 주피터스에 맞죠, 병찬님? 네네. 네, 그리고 막내 되시는 분이 실제로 그 만화 관련 학과를 가셔가지고 아, 네, 맞아요. 동생분한테 그 툴 사용 방법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막 엄청 딥하게 배운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거? 그냥 어떤 단축키 그런 거 배웠고요. 그림 그릴 때 툴은 어떤 거 쓰면 되는지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만 전 배웠었어요. 그래서 클립 스튜디오로 만약에 그린다고 하시면은 저도 이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 장면 혹시 아까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아, 예. 아, 맞아요. 3개월 무료 클립 스튜디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꼭 클립 스튜디오 말고도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프로크리에이트라고 그 어플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사실 인스타툰이 그림이 막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 좀 허들이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 네, 다른 다혜님이 분들도 질문 올려주신 링크 있으실까요? 맞아요. 네. 아, 네, 맞아요. 공감되는 소재가 정말 중요해서, 잠시만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그림을 이 정도까지 그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어, 이분 이제 팔로워 14만인데, 와, 이분은 그림판으로 그려요. 이렇게. 근데 이제 공감되는 내용을 그려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팔로워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딱히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인스타툰에선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 말고 다른 분은 자기가 이제 인정을 했던 분이 있어요. 시골지? 어, 이분은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걸 알아서 그림 캐릭터를 샀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그 캐릭터를 산 내용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도 뭐 복사 붙여넣기, 복사 넣기 해가지고 그렸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좌표요? 아, 좌표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 인스타툰 만들 수 있죠.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트캠프 자체는 저희가 스토리 위주로 만드는 거라서 인스타툰도 하는데 이제 소설도 하고 이제 진성님은 이제 전시를 하시는데 정확히는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인스타톤을 그리니까 인스타톤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면은 이제 진성님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 AI 시대의 스토리텔러 되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진석입니다. 지금 4기부터 주피터스에서 활동을 했고요. 저는 앞서 병찬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 전시기획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일본에서 디지털 전시를 제작을 하고 왔어요. 보통 일반인들이 디지털 전시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AR이나 VR 전시도 디지털 전시의 한 종류고요. 저는 또 약간 다르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현재 그 라이트룸 서울이라는 데서 데이빗 호크니 전시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화면 전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혹시 소리도 들리시나요? 네, 나중에 이거 따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에 그림을 입혀서 그림이 움직이는 그 스토리에 따라서 그림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 정육면체 방에서 천장을 제외하고는 바닥 그리고 사면을 이용해서 그 미디어를 쏴주는 거예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저는 이거 2017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약간 다른데, 그때 주제가 반고우였고요. 반고우의 스토리는 보통 일반인들이 다 아는 그냥 그런 스토리인데, 거기서 저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좀 만들고 싶어갖고, 반고우의 이야기를 반고우의 그림 모델이자 친구였던
조셉 룰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자. 그래서 요 해당 전시를 기획하면서 뭐 그림의 움직임, 그림 순서, 뭐 이야기의 순서 이런 거를 기획을 했고요. 또 외주를 줘서 제작하고 편집하고 전시를 진행하고 지금 2019년도에 다른 회사에 해당 작품이 팔려서 계속해서 전시를 진행 중이에요. 일본에서. 그리고 요 밑에 여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조셉 룰랭이라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저는 좀 달랐던 게 원래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팀에서 다 CG 디자이너거나 개발자였고 저만 약간 인문학 배경으로 인류학이랑 동물학이라는 걸 전공했는데 저는 박물관에서 일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팀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투자금도 모였고 장소도 정해졌는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억지로 하게 됐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렵게 전시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전시 제작 과정을 보면 일단 전시 작가와 주제를 선정합니다. 전시 작가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 그러면은 저작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요. 이 사람 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사후 70년이 지나면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이 소멸되고요. 그런 리서치 과정이 필요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외부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책을 읽어서 실제로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알아봤어야 했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반 고흐 뮤지엄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일대기라든지 관련 글들을 다 읽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서치하는 과정에서는 지금은 챗GPT가 있지만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글로 검색하고 에버노트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인드 매핑은 그때도 스케이플이라는 도구가 있어갖고 마인드 매핑을 하면서 처음에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와 전시 작가가 선정이 된 다음부터는 스토리를 만들었고요. 스토리를 만들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워드랑 PPT를 많이 사용을 해요. 워드에 그냥 쭉 글을 쓰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한 4개월가량 글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아까 보셨다시피 그 미디어 전시는 단순히 스토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필수거든요. 어떤 움직임의 그림을 이용한다, 어떤 그림이 어떻게 움직인다, 각 챕터별로 그림을 선정해야 돼갖고 그때도 그냥 구글로 검색을 하고 워드에 각 챕터에 매칭이 되는 그림을 그냥 올려서 외주서를 작성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편집과 곧바로 편집이 끝나자마자 전시를 진행했고요. 근데 이 전시 제작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근데 챗 GPT라는 게 있다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수월하죠. 모든 과정에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과정에서 똑같거든요. 그 내용이.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전 과정에서 챗 GPT를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 과정에 당연히 챗 GPT를 사용할 수 있고요. 스토리 제작에서도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들은 본격적으로 부트캠프가 시작되면 매주 이 부분들을 2개나 하나씩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저희 그 부트캠프 특징은 저희 방에서는 저희가 GPT즈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시 작가와 주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팁을 드렸다면 그거를 GPT즈를 만들어서 리뷰를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나눠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제가 아침부터 좀 작업을 해봤는데요. 시나리오 작업 같은 경우는 챗GPT가 없을 때는 제가 이제 글은 쓰지만 예를 들어 소설처럼 워드에다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시나리오라는 거는 지문이 들어가요. 각 장면에 어떤 장면을 보여줄 거고 어떤 음악이 들어가고 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에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거를 할 때 시나리오를 공부를 하고 글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쓰고 팀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반응을 살펴보는 정도의 피드백밖에 받지를 못했는데 챗GPT를 사용해 보니까 이제 제가 시나리오라고 작성한 거를 넣었을 때 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너는 시나리오 작가고 다음에 글은 내가 시나리오 형식으로 만든 글인데 여기에 이 글이 시나리오에 적합한지 체크를 해줘 라고 했을 때 일일이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링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방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나눠드린 그 자료에 가서 링크를 클릭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총 시나리오가 챕터가 17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챕터 2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챗GPT한테. 챗GPT가 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는 저는 이렇게 PPT를 사용해서 했었거든요. 당시 프로토타입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는 시나리오의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냥 글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쓴 다음에 형식을 변환시켜 달라고 했을 때 GPT는 되게 쉽게 형식을 변환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같은 거를 넣으시고 챗 GPT한테 그 형태를 답을 줄 때 어떤 표의 형태로 보여줘라고 하면 표로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스토리의 글을 쭉 써놓고 이걸 시나리오 형태로 바꿔줘라고 하면 지문도 넣어주고 어느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실제 스토리를 만들 때 이제 위키피디아에는 문학에서는 스토리는 배경, 인물, 구성, 뭐 이야기를 이루는 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사용을 해본 결과 이 구성 요소를 만들 때 당연히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입문 과정이어서 챗GPT만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미드저니도 따로 공부를 해서 사실 컨셉이라든지 특히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기획자가 스토리와 함께 어떤 그림이 함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초에. 근데 미드저니를 사용하니까 스토리가 나와 있고 그림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시를 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디자이너를 따로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랑 소통을 하고 이런 이야기에 이런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말을 했다면 지금은 그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네, 만화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희 부트캠프 방향은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도 좀 계속해서 어떤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냥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원하고요. 1주 차에는 뭐 파트너 발표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어떤 큰 틀을 말씀을 드리고 모든 틀에서 어떤 툴을 제가 챗GPT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주차에서는 주제와 이야기의 줄거리 만들기에 좀 집중을 해서 병찬님과 제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르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3주차에서는 그냥 챗GPT를 이용해서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미지를 캐릭터 생성을 함에 있어서 뭐 챗GPT로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부여함과 동시에 이미지를 동시에 만들어서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알려드릴 거고 4주차에서는 각자 생각하고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1화 혹은 그냥 프롤로그 어떤 세계관에 어떤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줄거리 정도를 만드는 걸로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프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GPT를 매주 드릴 예정이고 이 GPTs 가이드를 통해서 각자 스토리 제작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 GPTs를 그냥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해당 GPTs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병찬님도 그렇고 실제로 이거를 사업화를 하고 뭔가 작품을 만들면서 저희가 저작권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저작권 등록에 관한 것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경험을 공유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거를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팁 같은 거를 좀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점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그 채팅방에 있는 내용 중에 캐릭터에 대한 질문은 아까 병찬님께서 조금 이따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시가 아무래도 그림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텍스트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네. 그 스토리들이 이해가 되는지 뼛속까지 공대생이었던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조금 네.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아까 드린 링크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은 그 이미지를, 영상을 클릭하셨을 때 사실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배경음악이 있고, 네. 전시에 화자가 있어서 저는, 네. 그 스토리를, 그러니까 큐레이션을 해주는 캐릭터가 있어요. 혹시 그 강의자를 처음에 올려주신 거, 이거 발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네. 들어가셔서 곧바로 그 화면에 유튜브 클릭을 하시면은 음악과 함께 그 설명이 나오는 걸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음성으로 스토리를 이제 전달해주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림에서 도슨트라는 일반 진짜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그죠? 설명하듯이 디지털 전시에서 저는 그 그림의 모델이자 반 고흐의 친구였던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그림에 있는 사람을 살려서 화면을 이중으로 띄우고, 그래서 이 캐릭터가 반고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스토리를 제가 썼고, 그리고 그 스토리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그림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거를 기획을 했습니다. 되게 신기한 예술의 영역이네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만화인데, 햇살님께서, 네네. 아, 네, 만화인데 사방으로 볼 수 있는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온라인에서 햇살님께서 전시하실 때 이미지를 애니메이션까지도 만들 수 있냐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아, 네. 그 이미지를, 기획은 어느 정도 기획 파트에서 해야 되고요. 외주를 줘서 움직이는 그림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움직이는 그림을 외주를 받은 회사는 CG 회사였고요. 보통 일반인들은 모르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후디니라는 것도 쓰고, 언리얼 엔진도 쓰고, 지브러시, 그런, 네, 애프터 이펙트도 당연히 쓰고요. 그다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거는 외주 회사마다 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GPT가 혹은 AI가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아, 정말 기획했을 때 참고하셨던 포인트 몇 가지만 한 번 더 찝어주시면 도움이 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중간에 음이 끊겨가지고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실래요? 아, AI, 이 전시 제작하는 전체 과정에서 그 AI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는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CMK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도 이제 AI가 어디까지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지, 텍스트로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만들어주면.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책을 보고 아니면 인터넷을 보고 발췌를 해서 그 발췌한 내용을 다른 곳에 또 옮기는 과정이 필요했었거든요. 그쵸? 보통 이제 제가 읽고 쓰는 거를 동시에 하지 못하니까 보통은 검색을 하고 읽고 새로운 곳에 옮겨서 쓰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냥 GPT에 물어봐서 검색을 시킨 다음에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 내용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보강을 해줘? 라고 얘기하면 또 보강을 해줘요. 그럼 그냥 그걸 카피해서 다른 곳에 옮기는 과정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음, 번거로운 과정이어서, 그리고 전에는 예를 들어 제가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서치 엔진이 예를 들어 한국 거를 많이 썼다든지 미국 구글을 많이 썼다면은 챗GPT는 느낌이 그냥 더 많은 자료를 긁어온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네. 그래서 그 검색 과정에서 훨씬 시간이 단축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채팅방을 보면서 그 Q&A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스토리보드를 그래서 뭔가 텍스트로 쓴 어,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하고 싶어 갖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노력하는 중인데 그냥 챗 GPT만으로는 사실 스토리보드가 완벽하게 재생이 되진 않아요. 희한하게 3.5대는 약간 됐었거든요. 같은 프롬프트로. 근데 4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지 따로, 글 따로 작성해서 제가 합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한 군데다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쓴다면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설명을 쓰고 콘티를 짜는 건데 어떤 형태로 움직임이 있고 뭐 사람이 달려나가는데 뭐 땀을 흘리면서 뛴다라든지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GPT로 작성한 스토리 따로 그림도 그냥 이 글에 맞게 그림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그림은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순서는 그거예요. 글을 먼저 써야 되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먼저 작성된 상태에서 그림은 굉장히 금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아, 부트캠프 이후에, 네. 네, 캐릭터와 스토리를 담은 GPT를 갖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캐릭터라고 하면 캐릭터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질문들만 골라서 해주는 GPT를 드릴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챗 GPT의 문제는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요. 제가 질문을 되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되게 플리시네이션이 많아요. 잘못된 답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오히려 한정된 질문을 하게끔 그러니까 캐릭터에 관련해서만 필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캐릭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충분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질문을 완성하기 위한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짰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들 때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전시회 계획은 과정 이후에 수강생들 작품으로 전시회 계획도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물론 하면 좋죠. 근데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대신에 저는
그 스토리 커뮤니티를 사실 만들고 싶어요. 주피터스 내에서. 그래서 창작을 누군가가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와드릴 거고요. 어떤 그런 외적인 거,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뿐만 아니라 이걸 상업화하고 전시를 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만약에 어떤 작가님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작가님 연결까지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오호님께서 코파일럿으로도 수강과 실습해도 괜찮은지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LLM이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제가 써본 결과, 챗GPT가 그냥 이제 익숙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코파일럿으로 수강 실습해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링크를 드리는 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GPT를 드릴 건데, 이걸 사용하시려면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코파일럿으로 수강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챗GPT 유료로 이제 가입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코파일럿으로 사용하게 되면 GPTS 제공해주시는 GPTS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입니다. 저는 코파일럿으로, 그러니까 챗GPT 4 버전을 쓸 수 있는데 GPT까지 아마 쓸 수는 없을걸요? 당연히. 네. 네. 강수님 아까 뭐 말씀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아니. 아까 캐릭터 어디서 사는지 물어보셨었는데, 네네. 제가 아는 일단 캐릭터 살 수 있는 데는 크몽이란 데가 있거든요. 아까 그 제주님 전에 발표했었던 그 전자책 파는 데에서 여기 별걸 다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도 있고, 사실 캐릭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GPT에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를 여러 개 따와가지고 레퍼런스를 삼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매하는 것도 이게 적은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해달이라는 동물을 기반으로 제가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뭐 GPT를 사용을 해가지고 관련 캐릭터 레퍼런스를 몇 개 따온 다음에 그 캐릭터를 이제 가지고 제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했지. 근데 저는 뭐 코파일럿 GPT 뭐 둘 다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GPT-S 때문에 저희는 이제 챗 GPT를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코파일럿이랑 GPT랑 질문을 했을 때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나는 다른 답변을 원하고 싶다 하면은 코파일럿도 쓰고 그 다음에 GPT도 쓰고 바드도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부트 괜찮은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이제 어차피 대부분 제가 이제 소설 강의를 들을 때 한 60%는 자기 이야기가 없는 상태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만들어 주는 것도 이제 AI가 주기도 하죠. 그쵸? 주제를요. 그래서 그 주제 중에서 괜찮은 주제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디벨롭 하는 걸 도와드릴 수도 있고 각자 원래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은 그 스토리에서 장점이 어떤 건지 뽑아낸 다음에 어떻게 디벨롭 할지도 한번 얘기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특히 제가 아마 질문을 되게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그런 것들로 뭔가 콘텐츠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와디즈라든지 작가님들이랑 오리지널 전시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작가들이랑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냥 주제 없이 오셔도, 근데 사실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가슴 속에 다 뭔가 하나씩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잘 긁어갖고 이야기 형태로 만드는 거는, 그리고 병찬님도 그런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랑 병찬님이 친해진 계기도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서 계속 이렇게 희한하게 저번 기수, 저저번 기수 다 같은 방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미지, 뭐 캐릭터, 뭐 부캐 이런 방을 들어가다가 결국 스토리로 뭉치게 된 건데 그냥 부담 없이 오셔서 네,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고 병찬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한 바퀴를 굴려봤기 때문에 얻은 노하우인데, 저도 그렇고 병찬님도 그렇고, 이전에도 사실 다른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가서 배워온 것도 되게 많거든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그룹에 들어가셔서 직접 배우시는 게 아마 가장 많이 늘 거예요. 컨텐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우는 방법이. 안 그러면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엄청 돌아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어떤 작품이든지 완성되지 않아도 가져다 주시면은 그래도 디벨롭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작품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과제를 이제 드릴 텐데 과제가 만약에 주어진 과제를 안 해오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완성을 못 시켜도 일단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든 뚝딱뚝딱 한번 해야 되니까 정말로 이 티키타카가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해서, 네. 예.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라는 게 기본이 구술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어땠다. 어떻게 잘 설명하는지, 어떻게 잘 묘사하는지. 예. 뭐, 흥미롭게 어떤 생각을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공유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만화를 좋아한다,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 어떤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소비하는 컨텐츠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도 사실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랑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든지 상관없이 그냥 올려주시면은 그걸로 저는 MBTI 슈퍼 N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은 각종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제 디벨롭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합평을 오래 했어요. 합평이 뭐냐면은 소설 소설을 제가 쓰는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재밌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맨날 해요. 합평 시간대마다. 그래서 저는 뭐 10대 작품부터 해서 뭐 60대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 다 보면서 피드백을 줬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각 강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강의별 청강권이 혹시 이거는 안 되지 않나요, 다혜님? 네, 전체 강의별 청강권이죠? 청강권은 별도로고 그렇죠. 저희 부트캠프 하나 구매하시고 다른 청강권들 모두 들으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혹시 더 질문해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뭐 인스타툰 제가 좋아하는 링크 올려드렸고요. 이거는 진짜 그림 실력 하나 없이 그냥 스토리로만 그 선생님, 시골지 이분이 네네 말씀하세요, 다혜님. 죄송한데 그 화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인스타툰 좀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잠시만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채팅에서 각자 이제 화면을 보다 네. 보면 이게 또 줌 화면을 보지 못하게 네네 돼서 네. 네네. 어떤 부분에서 인상 깊으셨는지 인스타툰에 대한 감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서 같이 네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 네, 보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급양 만화라고 그냥, 그냥 이런 생각으로 루돌프가 24일의 연차를 쓴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글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은 이제 그림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3일 날 갑자기 루돌프가 폭탄 발언. 사장님, 저 24일에 연차 쓰겠습니다. 뭐? 잠깐만. 잘못 눌렀다. 아니, 루돌프야, 그게 무슨 소리니? 왜 하필 24일이야? 그때 우리 시즌인데, 죄송합니다. 그때 급한 일 있어서 연차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타 찾으려고 이제 전화를 돌리지만,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쉽지 않은. 23일 날 당연히 없죠. 루돌프를 어떻게 구해요? 거기 그냥 루돌프죠? 혹시 거기 남는 루돌프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휴가 중인 루돌프들한테도 전화 돌리지만 역시 안 돼. 저 해외에 있는데요. 가족여행인데. 그래서 업체가 최대한 있는 동물 다 여기 쉬는 분들인데 다 연락 돌려서 데려왔어요. 루돌프는 진짜 없어요. 햄스터 있고, 오리너구리 있고, 강아지 있고, 그다음 햄 선생은 빠져. 이러고. 그 다음에 강아지한테 이제 루돌프 분장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이 친구가 이제 통역가가 되는 거죠. 왈왈? 이미지 소모 때문에 곤란하다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루돌프 대신 고라니 쓰다가 기사 떴어요. 분장이 꼭 필요해요. 왈왈. 따블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장한 이제 루돌프 이렇게 나오고 고맙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자한테 걸려가지고 기사 뜨는 상상을 했어. 이런 식의 이 사람은 상상으로 이제 인스타툰을 좀 강화한 케이스고 그림 보면은 사실 전부 다 그림판이거든요, 이거. 배경도 없어요, 심지어. 이거 보면은 이거 대화인데 이 대화도 그림으로 이 사람 수작업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팔로워 수가 14만인데
보통 인스타툰 작가 1만 넘기도 힘든데 14만 원이면은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골집 아까 이 사람은 이제 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경제 알려주는 그런 인스타툰 작성하시는 분이고 뭘 재밌게 했었지 이런 거 그냥 600만 원 여기에 써야 되는 이유 해서 그래서 뭐 연금저축 관련돼 가지고 세액공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작가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다 템플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사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은 원래 있는 그림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봐봐요. 여기 똑같죠.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여기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직접 얘기했어요. 자기 콘텐츠 질을 높이려고 자기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저는 가장 꼽고 싶었어요. 그림 못 그려도 인스타툰은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어, 아, 그쵸. 그리고 저도 사실, 아,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네, 병찬님이랑 저랑 좀 다른 게, 병찬님은 캐릭터부터 해서 전부 순수 창작이잖아요. 근데 저는 순수 창작보다 큐레이션 영역이어가지고, 원래 있던, 살아생전에 있던 인물, 그리고 그 사람이 실존을 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저는 리서치를 조금 더 많이 했고, 거기서 캐릭터에 그냥 새로운 대사를 조금 더 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병찬님이 하시는 거. 그래도 이야기 만드는 과정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 창작이랑 원래 있었던 내용에서 다시 창작하는 거는 뭐 취향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둘 다 배우면은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네, 제가 여기 채팅에도 헐. 적었는데, 저는 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게, 그런 옛날 AI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가 어쩌면 이전에는 하나도 가치가 없었던 무언가들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 지금 어떤 소재가 딱히 없더라도 나의 어떤 옛날 이야기들이나 어떤 사건들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들이지만 이걸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물로서 인스타툰이나 글 같은 걸로 생성되었을 때 비로소 어떤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AI를 좀 활용했을 때 이런 부트캠프나 이렇게 파트너진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다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예전보다 창작 활동을 하는데 허들은 낮아졌어요. 지금 유튜브 보면은 다 어떻게 하면은 한 줄짜리 글로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지 사실 이제 GPT 쓰면은 다들 영상 이제 금방 만들잖아요. 영상도 그렇고 이제 그림도 금방 만드는데 저희가 이 부트캠프를 연 이유는 그렇게 창작물을 만드는 허들이 낮아질수록 이야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제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재미있거나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만드는 과정도 이제 AI 도움을 받으면은 이제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트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핵심은 하이브리드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 둘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재미라는 영역은 사람이 하고 주변에 이제 도와주는 어떤 비서 같은 역할은 챗GPT가 하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 전시 쪽은 알아두시면 만약에 저한테 어떤 질문을 미디어 전시를 만들고 싶다라든지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앞으로는 아마 시장이 되게 커질 거예요. 왜냐면 비전 프로가 나오면은 제가 있던 시대 2017년만 해도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그런 기술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건물에다가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빛을 쏴서 뭐 그림이 움직이게 한다라든지. 근데 지금은 그런 하드웨어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전 프로를 쓰면 제가 보는 곳에 사물에다가 움직이는 그림을 입힌다든지 큐레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내가 쓰기만 하면 그 장소가 전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의 비율이 엄청 높아질 거고 컨텐츠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러의 몸값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더. 메타버스에 활용 가능하냐고 질문 네, 나왔거든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디지털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하나 있으면
외부에서 그런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프로젝션 매핑을 이용해서 디지털 전시, 임머시브 아트라고 하거든요. 몰입형 전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제주도 빛의 전시, 반고흐 이런 것도 뭐 사실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최종 미디어가 달라서 그런 거고요. 디지털화를 시켜놓으면 게임으로도 만들 수 있고 만화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사실 사용이 가능하죠. AR, VR 사실 다 같아요. 사용하는 프로그램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고 디지털화를 해놓으면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오늘 강의 있기 전에 병찬님이랑 저랑 한 얘기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 포켓몬은 뭘 해도 성공해요. 왜냐하면 컨텐츠의 힘이 맞습니다. 워낙 강해요. 근데, 음, 아무 이야기가 없고 그냥 기술로 어떤 디지털화된 그냥 화려한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성공을 못해요. 기억 속에 남는 거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남는 거고, 포켓몬은 모두가 알잖아요. 그 스토리를. 근데 스토리가 없는 그냥 비슷한 어떤 거를 만들어서 해봤자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도. 스케줄에 그리고 스케줄,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엄청 많이 썰을 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못 전할까 봐 일부러 굉장히 간략하게 적은 스케줄이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는 아마 더 많은 대답을 하게 될 것 예. 같습니다. 소리로 질문해도 될까요? 아, 예. 저기 두 분께서 이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얻고자 기대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동반 성장이라고 생각했고요. 강의 형태를 빌렸지만 사실 저도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스토리라는 거를 한국에서 찾아보면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스토리에 대한 책도 많이 찾아보고 온라인 강의도 해보고 근데 결론은 동반 성장이었고요.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뭔가를 같이 공유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사실 이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저는 창작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해서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영감을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해요. 전시기획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도 작가들의 작업물을 본다든지, 전시를 간다든지, 작가의 그런 작업실에 가면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업무의 일환이고, 이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배우고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스토리 커뮤니티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이고, 저는 이제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재미도 같이 추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쓸 때 저는 가장 간단한 한 줄짜리 생각으로부터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또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스토리 강의를 계획을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저도 오랫동안, 7년 동안 써오면서 여기까지 왔었었는데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꿈꾸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 기간에 이제 AI가 있어서 더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선 얘기를 못 드렸었었는데 소설 작성할 때도 AI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설정할 때 어떻게 이제 AI를 써서 입체적으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지, 갈등 사항은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도움을 받았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으면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더 재밌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재밌고 저도 재밌고 그런 유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 부트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오늘 그 마무리 해주실 때 특히 두 파트너님들이 왜 이런 부트캠프를 기획하게 됐고, 특히 또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분들의 어떤 생태계까지 고민하시는 비전들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AI 토크를 진행하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신규 할인 쿠폰이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보다 더 추가 할인이 되어 있는 AI 토크 할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채팅방에 올려드렸고, 이런 AI 토크는 파트너분들께서
직접 부트캠프도 소개도 해주시고, 어떤 부트캠프인지 모르니까 그 참여자분들이 맛보기처럼 좀 궁금하신 분들 들으실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파트너님들 이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많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이상으로 부트캠프, 이상으로 AI 토크는 좀 마치려고 하는데, 좀 마지막으로 하나라도 좀 이것만을 꼭 파트너님 분들도 말씀드리고 싶다. 혹은 참여자분들께서도 부트캠프 관련 혹은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딱 하나만 말씀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세부 질문들은 제가 채팅으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저희 파트너님 네. 아, 챗GPT가 되게 창작 도구잖아요. 근데 창작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창작 욕구가 보였어요. 사람들한테서 뭔가 새로운 글을 쓰고 싶다, 이미지를 만든다. 근데, 어, 방향만 잘 잡으면 정말 창작자랑, 그러니까 창작자는 그냥 그 한 끗 차이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창작자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은 그냥 했냐, 안 했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셨을 때 그냥 꼭 저희 그 캠프가 아니어도 그냥 뭐라도 작성을 해 놓으시면 그게 저는 창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대신에 이거를 명확하게 캐릭터를 만들던 글을 쓰던 저작권을 등록을 하고 어딘가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게 잘 팔리는 글이 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라도 더 이렇게 스타일을 줘서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한다든지 가독성이 좋게 한다든지 목적에 따라서 아마 되게 다를 거예요. 근데 모든 그 글의 공통점은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네, 그냥 모여서 같이 좋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시기획에 대한 얘기는, 네,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필요하시면 저도 되게 듣고 싶은 얘기여가지고, 네, 그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지에 띄운다든지, 누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네, 오프라인에서 한번 뵙죠. 네, 전시할 때 같이 뵈면 부트캠프, 좋겠네. 네, 부트캠프에 오시면 이런 신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